호겜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정말로 현재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사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 그룹주가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와중에서도 거의 카카오페이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연중 최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이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둘 다 거의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21년, 22년도 카카오 전성기 시절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니 카카오는 내수그룹주인데 어떻게 현대차, LG, SK랑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5등까지 했냐. 그때는 정말로 전 국민이 카카오라고만 하면 엄청났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상장하자마자 뭐 상인의 뭐냐면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페이 당시에도 얘기가 많았죠. 이게 말이 되나, 그냥 그래봐야 페이인데. 근데 그 당시에도 증권사 기사들을 보면 목표 주가를 공모가보다 높은 11만원에 했다, 뭐 이래저래 하면서 지급결제 금융거래 하면서 어려운 용어들 다 써가면서 14조 정도 되지 않겠냐, 기존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통해 높은 확장성을 지닌다, 이런 거 PBR 14는 줘야 된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호평이 있었고 그 당시 대표 역시는 앱 하나로 다 되는 금융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하고 주가는 비싸니까 나는 팔자 하면서 다 팔았는데 괜히 대표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똑똑해야 대표 하나 싶고, 아무튼 정말로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23년 1월달에 JP모건이 야 세계에서 가장 피테크 팔아라 하면서 목표가 3.8만원을 제시했는데 지금이 2만원 중후반대니까 JP모건 또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카카오페이만큼 화려했던 등장 카카오뱅크가 있죠. 상장하고 나서 은행주 시가총액 1등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50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면 KB금융이 지금 요즘 주가 흐름이 엄청 좋아서 많이 올라갔는데도 35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전성기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던 것 같고, 이 논리는 카카오뱅크인데 은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랫폼이다. 카카오톡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보면 안 된다. 은행의 락인 효과, 대출 금리가 0.1%도 싸면 바로 이동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논리였고,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점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아니 페이랑 뱅크를 왜 따로따로 상장하지? 토스가 지금 상장하는데 페이 따로 상장하고 뱅크 따로 상장하도 안 하고 4대 금융지주들 요즘 페이 산업 많이 하는데 이거를 분할 상장시키지는 않잖아요. 당시에도 야 둘 다 금융 플랫폼을 지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슈퍼 앱으로 둘 다 가면 결국에 카카오와 카카오의 싸움이 갈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하다. 역시 이유는 뭐 어른들의 얘기였습니다. 결국엔 IPO를 통한 엑시트가 필요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는 요 알리페이의 지분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는 한투의 지분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투자를 받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항상 저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보였는데, 아무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밸류 상황을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상장한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자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매출 구조는 두 개입니다. 근본적으로 요 결제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금융 서비스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얘를 여기 통해서 가입하고 뭐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가 거의 뭐 70% 이상이니까 대부분 결제에서 매출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나라고 봤었을 때는 월간 활성 유저 숫자는 뭐 그래도 아무튼 우상향하고 있고, 연환상 거래 건수로는 그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강력한 게 문제입니다. 네이버 페이를 정말로 많이 쓰고 있고, 뭐 다른 페이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써도 적립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이버 쇼핑과 연계가 많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눈 뜨고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이거 늘려야 된다, 혜택들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영업 비용으로 증가를 해서 뭐 거의 매출 플러스 된 것만큼 영업 비용도 많이 증가돼서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뭐 금융 서비스, 뭐 페이 증권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뭐 예탁금도 늘어나고 뭐, 그리고 보험 역시도 아직까지 매출 규모는 작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 증권은 요 토스 증권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토스 증권은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 증권은 아직까지도 적자이고, 그리고 적자 폭도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주식 모으기나 UX UI
등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거고, 핀테크라는 멋진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고밸류를 줄 수가 있냐라는 게 문제죠. 뭐 다른 증권사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PER 5, 6선에서 해당되고 있고, 심지어 여기는 배당도 주기 때문에 이게 과연 증권주 그 이상의 밸류가 가능할까가 의문이긴 합니다. 카카오페이 그러면 요약해보면, 야, 결제 서비스 이거는 네이버 페이랑 각종 페이랑 경쟁을 하다 보면 고성장이 힘들 것 같다. 뭐 금융 서비스 이걸 고퍼를 줄 수가 있냐? 정말 잘 줘서 쳐봐야 페이팔 CR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3조 원대 중후반대 시총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적어도 2, 3천억은 벌어야 페이팔 PER이 되지 않냐. 그렇다면 이거 언제 흑자가 될까?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주가도 최저점 대비 플러스 35%고 돈도 그래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세 역시도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따박따박 성장해준다면 20% 성장, 요 정도 성장해준다면 굉장히 괜찮고, 고객수 같은 경우는 페이와 비슷하게 한 2,4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고객수가 정말로 아름다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벌고 있냐? 요 이자 수익에서 대부분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 전 부분에 있어서 고루고루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사업 같은 경우가 결국엔 은행이니까 수신자의 코조, 특히 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요 모임 통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 역시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주담대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이기도 하고, 그다음 중도 상환도 없습니다. 거기다 뭐 간편하기 때문에 가뱅이 쭉쭉 성장해주고 있다. 기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 계좌 개설, 뭐 다른 광고라든지 뭐 미니 유저수라든지 이런 플랫폼으로서 노력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카카오뱅크는 분명히 상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융 플랫폼으로서 우리 확장성을 지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금 대출 요 영업 수익이 80% 이상입니다. 이러면 기존 은행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4대 금융 지주들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히려 얘가 플랫폼이 아니라 더 은행 같다라는 얘기가 있죠. 거기다가 은행의 경제적 혜자가 있을까? 얘가 정말로 저는 포인트인데, 모임 통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카오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확실히 타사에 비해서 분명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또 뭐 놔둘 수가 있고, 그다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지금 강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 뱅킹도 벌써 많고 기존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적 혜자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뭐 기존 금융 지주사 PER 정도, 거기다가 그래도 조금 더 잘 크니까 야 PER 10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라고 봤었을 때 한 뭐 6조 정도 나오는 거고, 야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회사가 어딨냐? PER 20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12조 정도가 나오죠. 그게 딱 여기서 요 정도 수준입니다.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카카오뱅크는 조금은 낫지만 투자 매력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카카오 요즘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뭐 회계 조작 때문에 뭐 모빌리티 상장이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 채널 페이지 가서 구독, 좋아요 일단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상장 중인 뭐 토스라든지 K뱅크가 있습니다. 토스는 벌써 2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이다, 은행 증권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는 야 국내 1호 인터넷 뱅킹 아니냐, 5조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페이랑 뱅크 사태를 반복할지 아니면 쭉쭉 치고 나갈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겁이 많은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살 것 같습니다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네이버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요약을 해둔 게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